우리 아이 SOS. 엄마는 안전박사. 여러분 안전하세요. 네, 안전학교를 이끌 MC 임세랑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전학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안전학교에서 안전지도사 김덕현입니다. 안전하세요. 네, 오늘 안전학교 수업은 교통사고 중 승하차 안전사고입니다. 네, 이 승하차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그러니 오늘 수업도 아주 중요하겠죠? 네, 오늘 수업을 모두 다 마치시면 안전박사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어머님들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우리 어린이들 다 같이 잘할 수 있겠죠? 네!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승하차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알면 돼요. 사고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걸 알면은 그 다음 사고가 일어나는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미리 대비를 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사고를 막으려면 알면 된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꼭 시청하라는 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 미리 예견한 위험은 반쯤은 피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 아이 SOS. 엄마는 안전박사. 안전박사. 자, 안전을 배우러 출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린이 안전 고수, 우리 안전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허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승하차 중 사고예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좀 안타까운 사례 한 두 건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몇 년 전에 경부고속도로 오산 근방에서 여름철에 이 5살 먹은 남자아이가 부모님 차에 타고 가는데 그 앉은 자리는 운전수 옆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는 카시트를 안 했어요. 우리 어린이 보호장구라고 하죠. 카시트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안전띠를 맸는데 어른용 안전띠를 맨 겁니다. 이 어른용 안전띠가 맸는데 이 안전띠가 이렇게 꼬여져 매 있었어요. 꼬여져 매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앞차가 앞에서 고장이 났는지 쓰는 바람에 뒤에서 꽝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 고속차를 꽝 받으면은 몸이 뒤로 왔다가 앞으로 탕 튕겨 나갑니다. 역시 이 아이가 뒤로 제껴졌다가 탕 튕겨 나갔는데 이 꼬여져 맨 안전띠가 그만 비수라는 거는 이게 뭐 칼인데 비수를 작용해가지고서 아이가 너무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이렇게 튕겨나가는 힘이 그 정도로 엄청난 겁니다. 아마 겨울철이었으면 아이가 치명상은 안 입었을 거예요. 또 여름철이다 보니까 그만큼 옷도 얇은 상태에서 그 꼬여져 맺은 그 안전띠가 흉기로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장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안전띠는 생명벨트라고 합니다. 이 안전띠를 매면은 튕겨나가는 우리 승객을 보호를 해주는데 우리 어린이는 전혀 제대로 보호를 못 받았고 특히 이 안전띠가 어른용은 헐겁습니다. 헐거우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꼬여져 맸을 때 꼬여서 장이 파열될 위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밖으로 이렇게 튕겨나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체격에 맞는 보호장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가지고 이런 사고가 난 거죠. 또 두 번째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운전수 옆 조수석에서 4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안고서 있었는데 갑자기 또 역시 고속도로 상에서 차가 멈추면서 꽝 받았어요. 흔히 차와 차가 정면으로 부닥치는 거는 충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뒤에서 받는 거는 추돌이라고 하죠. 추돌.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엄마가 안고 있는 손에서 아이가 튕겨 나간 겁니다. 튕겨 나가가지고서 아이가 목숨을 잃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고의 근본 원인은 뭡니까? 두 어린이 다 체격에 맞는 보호장구 카시트를 안 해준 겁니다. 특히요, 우리 어머니가 이 조수석에 아이를 안고 타면은요, 사고 시에 엄마가 받는 충격이 70%까지 줄어듭니다. 엄마의 충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줄어드는 충격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아이한테요. 아이가 엄마의 안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차 중에 운전석은 물론이고 조수석에 에어백이 장착된 차가 한 40%가 넘습니다. 이 에어백이 꽝 터지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에어백이라는 거는 안전띠를 맨 상태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에어백이 팡 터지면은요, 이 에어백 터진 게 맞아서 우리 아이 목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거죠. 가장 위험한 자리는 운전석 조수석이 가장 위험합니다. 보세요. 이 충돌 시에, 아까 충돌은 차와 차가 부닥치는 거라고 얘기했죠. 나는 운전을 조심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앞차가 부주의한 차가 핸드폰을 한다든가 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운전자는 저 차 왜 이래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꺾습니다. 꺾으면은 이 조수석 자리는 정면으로 부닥치게 되는 겁니다. 실제 교통사고 분석해 보면은 충돌 사고의 거의 95% 이상은 조수석 자리에 탄 사람만이 이 자리가 목숨을 잃을 정도로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장 위험한 자리는 조수석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가급적 어린이는 물론이고 우리 어른도 안 앉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앞좌석에 앉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앉기 불안하니까 엄마가 자녀를 안고 타는 겁니다. 정말로 한순간에 우리 아이가 정말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요, 제가 이제 제 옆차로에 젊은 어머니가 운전을 하시는데, 뭐 젊은 아빠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한 3살 됐을까요? 그 아이를 안고서 운전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 떨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안고 하는데, 이거 약간의 접촉사고로 아이가 잘못하면 압사당할 수도 있고요. 또 조수석에 조수석도 이 운전석 에어백 많이 장착돼 있거든요. 터지면 정말 한순간에 이 치명상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시트를 해줘야 됩니다. 보통 카시트는 보호장구죠. 140cm가 될 때까지는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 키가 140cm가 돼야지만 발이 바닥에 완전히 닿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아야지만 차가 충격을 받아도 지탱할 힘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카시트 해줘야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리는 운전석 뒷좌석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카시트 어린이 보호장구를 해주는 게 안전합니다. 아니 차는 정말 몇 천만 원 주고 사시면서 그 카시트 한 10만 원, 뭐 20만 원 사거든요. 근데 그 카시트가 아마 그걸 아까워서 안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귀찮으니까, 설마 사고가 나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결국 이런 게 안전 불감증입니다. 설마 말씀드렸죠. 제가 설마 하면은 위험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사고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의 이런 의식, 안전의식이 내 자녀의 안전을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자리인 운전석 뒷좌석에다가 카시트를 해주는 거. 이 귀찮다고 내가 안 해주고 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에요, 제가 일본에 갔는데요. 일본에 가정집을 방문했는데 그 아이가 한 2살, 3살 됐을까요? 그 아이를 카시트에 앉혀가지고서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애가 카시트를 하도 안 하려고 해가지고서 항상 네가 어디에 가거나 하면은 너는 카시트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는 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5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서 운전을 하러 가다가 운전 미숙으로 압차를 받으면서 아이가 튕겨 나와가지고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엄마의 아픈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이프 키스 캠페인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단체인데 그 단체가 저 엄마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구속을 시켜라 라고 할 정도 대목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부모로서 저런 식의 아이가 위험에 방치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 아이를 안고 타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볼 수 있거든요. 이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에서는요, 아이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 결국은 저 퇴원수를 밟아가지고서 퇴원하는데 간호사가 반드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보호자 차에 신생아용 카시트, 인펀트 카시트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보면서 바구니로 폭 들어가 있는 그런 신생아용 카시트가 없으면은 퇴원을 안 시켜줍니다. 만에 하나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런 식의 이런 의식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미국에서는 살인죄까지 적용하라고 하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나 쉽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2017년 기준으로 9,000명 가까이가 차 안에 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카시트만 제대로 올바르게 착용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어디 명절 때라든가 지방에 간다. 그럼 카시트를 해주고요. 부득이 카시트가 없다. 이건 임시 처방입니다. 이거는 작은 사고는 잡아줘도 큰 사고는 못 잡아줍니다. 만약에 부득이 카시트가 없다 이럴 때는 운전석 뒷좌석에다가 딱딱한 나무나 두꺼운 책을 먼저 올려놓으세요. 거기다가 방석 담요를 또 올려놓으세요. 올려놓고 아이를 거기에 앉히세요. 그래야지만 이 어른용 안전띠가 이렇게 오거든요. 체격이 올라가야지만 어른용 안전띠가 몸 밑으로 내려갑니다. 반드시 펴줘야죠. 수건 같은 걸로 한번 동에 매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이 쿠션 같은 거 하나 집어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가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위험한 상황에 이런 식으로 배려를 하고 이런 사고가 안 나게 하려고 이런 노력을 하려는 마음이 바로 안전의식인 거죠. 제가 대학에서 이 안전의식 하나만 갖고도 제가 3시간을 넘게 강의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사고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카시트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보통 이 고속도로에서 승합차는 과속으로 달립니다. 승합차의 운전석 뒷좌석의 가운데 낑긋한 자리는 헤드레스가 없다 보니까 차가 뒤에서 꽝 받으면은 내 몸이 뒤로 확 제껴집니다. 확 제껴지는데 목 밑에까지는 보호가 되고 목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이 뚝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그만큼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목이 부러지는 그런 사고 위험이 아주 높은 거죠. 자, 일본에서는 이런 분석 자료가 좀 많습니다. 이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자동차 아닙니다. 자동차 아닙니다.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앞사람 보호해 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차가 쾅 받으면은 튕겨 나가거든요. 튕겨 나가면서 앞에 탄 사람 머리를 부닥친다면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뒷좌석에서 안전띠 매줘야 됩니다. 또 우리 차 뒤에다가 모가 있죠. 방향제 성격으로 못생긴 게 엄청 딱딱합니다. 모가 놓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차 꽝 받죠. 모가가 뒤로 쫙 빨려나가서 이걸로 맞아 보세요. 그래서 이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다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승차 중에 이런 사고 위험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벨트, 차 내에 있을 때 생과 사를 결정해 주는 것은 결국은 안전벨트가 결정해 준다. 특히 우리 아이는 카시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이 교통사고, 특히 승차 중 뭐 이런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손자병법에 뭐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다. 뭐 상대방 알고 나를 알면은, 우리가 교통사고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사각지대라고 하죠. 사각지대.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이 자가용 기준으로 내 앞에 한 4m, 우측에 한 4m, 좌측에 한 1m, 1.2m, 뒤쪽에 한 7.2m. 요 사이에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차 뒤에서 노는 게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우리 정지거리, 공주거리, 제동거리.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아마 공부했을 겁니다. 이 공주거리라는 거는 내가 운전을 하다가 저 보행자나 발견했어요. 발견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하고서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 간 거리가 공주거리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일정 거리 가죠. 제동거리죠. 또 이걸 합해가지고서 우리가 정지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내가 뛰어들면은 갑자기 운전자가 나를 보고 금방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금방 못 멈추죠. 일정 거리 가다가 멈추기 때문에 그런 사고 위험이 높은 겁니다. 이 세 번째는 내륜차가 있습니다. 좀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차가 회전을 할 경우에 앞바퀴보다는 뒷바퀴가 안쪽으로 통과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큰 차일수록 더 이런 위험은 높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초등학생 아이가 횡단보도 왼쪽에서 길을 건너려고 차도에 내려 있었습니다. 차가 우회전을 하면서 앞바퀴는 내 앞으로 지나갔는데 뒷바퀴가 쳐가지고서 아이가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길을 건너기 전에는 우리 차도와 보도의 경계선이 연석선이라고 하는데요. 연석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내륜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특히 요즘 이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또 아이들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동두천에서 우리 어린이 통학버스에 아이가 잠들어 있었는데 결국 운전자가 발견을 못 해가지고서 아이가 질식사한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선진국에서는 슬리핑 차일드 책, 즉 잠들어 있는 아이를 점검해라 라고 해가지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가장 끝쪽에는 책 버튼을 설치해 놓습니다. 그럼 이 운전자는 반드시 끝까지 가가지고 책 버튼을 누르고 내려야 됩니다. 얘를 안 누르면은 막 비상벨이 막 울립니다. 결국은 끝까지 가서 뒤쪽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동두천에 그 9인승 차였습니다. 운전자도 있었어요. 인솔교사도 있었고요. 근데 다 설마 아이가 잠들인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실 고개만 돌렸더라면은 아이가 잠들어 있는 게 발견될 텐데요. 결국은 설마하는 생각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반증을 하는 거죠. 이 어린이 통학버스는 사고 유형이 뻔합니다. 첫 번째가 아이가 내려가지고서 앞 뒤로 가는 사고입니다. 아이가 내려서 앞 뒤로 가게 되면은 이 버스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또 바로 버스 앞으로 지나갔는데 이 차가 안 보인 겁니다. 사각지대라. 아이를 발견 못하고 그냥 가서 친 거예요. 또 이 끈 달린 옷, 이런 도복끈이라든가 이런 게 닫히는 문에 끼는 사고입니다. 또 아이가 내려가지고서 차 뒤에서 놀다가 후진하는 사고고요. 특히 요즘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요. 우리 아이가,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리는데 갑자기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쌩 지나가는 겁니다. 요즘 이런 사고 부쩍 많습니다.
이건 좀 용어가 어려운데요. 지정차로라고 있습니다. 이 지정차로라는 거는 내가 가야 될 차로가 있어요.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1차로, 2차로, 3차로에서 가장 끝측 차로만 이어가야 됩니다. 추월한다고 좌초로 가면은 이 범칙금 많이 물립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이 버스가 서기 전에 더 빨리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속력을 내는 거예요. 반드시 내릴 때는 손잡이를 잡고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오는지 한번 확인하는 습관.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통학버스 사고 유형은 4가지, 5가지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서 평상시에 교육을 시켜주고 시설장도 알아야 되고 운전자도 알아야 되고 인솔교사도 알아야 되고 부모님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각자가 다 교육을 시켜줘야죠. 설사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서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한번 가지고 와 있으면 이런 사고 안 나거든요. 결국 이런 식으로 겹겹이 안전망을 만들어 놓는 이게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우리는 이런 게 너무나 허술한 거예요. 1차적 안전망은 가정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 통학버스 운전자한테도 이런 식으로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 해달라고 뭐 부탁도 하시고 이런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하시면 이런 통학버스 사고도 다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 대중교통 우리 뭐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흔히 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 우리 2014년이었죠. 참 세월호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였죠.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와 함께 배를 타신다. 제일 먼저 뭐를 하셔야 됩니까? 제일 먼저 비상구부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 비상구가 제대로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내 구명조끼 내 구명보트는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가 침수 조짐이 보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내 구명조끼 찾아갖고 갑판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이 배가 침몰하더라도 구명조끼 가만히만 있으면 물에 뜨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평상시 위험에 대비하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그런 위험 상황 오지도 않고요. 왔다 하더라도 내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리 버스라든가 지하철,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손잡이 잡고 이렇게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 특히 지하철의 이 에스컬레이터, 신발끈이 나요. 길게 늘은 치마끈이 그 낄 수 있습니다. 그 낄 때 절대 손으로 빼면 안 됩니다. 손으로 빼면 같이 손도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냥 벗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차라리 신발이 이렇게 쓰면 신발 벗고서 벗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평상시에 교육을 받았을 때만이 할 수 있고요. 그런 교육이 안 되면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이 버스를 탈 때 아니면 내가 차를 탈 때 이런 때 반드시 뒷좌석에서 또 안전벨트 매고 또 우리 운전하시는 분이 그만큼 더 안전운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가운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자료도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운전자 입장에서 과연 나 자신의 안전운전 점수는 몇 점인지를 스스로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내 안전운전 점수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도 역시 내 자녀의 안전과 직결되는 겁니다. 지난 전 시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지만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흉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위험성을 알고서 내가 어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서 양보운전, 방어운전 해주는 그런 노력들도 아주 중요하고요. 또 승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유형과 예방법에 대한 교육도 평상시 시키시면서 나 자신이 안전운전해가는 그런 노력들을 병행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이런 사고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승차 중
또 승하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과 예방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허 교수님의 승하차 시 안전사고 강의 잘 들으셨죠? 네. 교수님께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이 어린이 보호장구에 대한 그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어머님들도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질문하실 분. 네. 교수님, 저희는 이렇게 지방에서 살아서 예.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아이들 안전벨트를 이렇게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이렇게 배 쪽으로만 하잖아요. 예, 예. 저 그게 좀 약간 걱정이 되고, 또 이렇게 그런 버스에서 좀 위험하지 않은 좌석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상대적으로 운전석 쪽 뒤쪽 줄이 보다 안전합니다. 사고 사례 분석해 보면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고속버스나 우리 시외버스 탈 때 우리 아이들은 이 카시트는 지금 전혀 구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이 고속버스나 이런 데도 카시트를 구비해 놓고 미리 전화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어리니까 이렇게 카시트를 좀 해달라 하면은 거기서는 준비해 놓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고속버스 타는데 우리 어린이도 더욱더 안심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우리 질문하실 어머니. 네, 우리 하이리 어머니. 네, 지난 시간에는 보행 시 사고가 60%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승하차 시 사고는 몇 %나 될까요? 보통 한 1, 2% 됩니다. 또 전체 사망 사고에서 보면은 보통 이 65% 정도가 보행 중 사망이고요. 한 8%가 승차 중 사망. 아까 제가 4, 5%는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 기준으로 한 거고요. 사망자 기준으로 보면은 한 28%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바퀴 달린 놀이기구 사망입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하실 분. 네, 우리 서유리 어머니. 카시트를 사용을 할 때도 있지만 이제 간혹 애기들 뒷자리 편하게 눕혀서 재우려고 그 매트 큰 거 깔아놓고 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자동차 용품으로 그런 것도 판매를 하니까 간혹 구매를 하고 싶은 제가 지금 고민이 있는데 그런 거를 깔아주고 다녀도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전혀 보호가 안 됩니다. 특히 그냥 차라리 그냥 이렇게 누워 있을 때는 튕겨 나가면서 앞 의자에 걸려서 밖으로 안 나갈 수 있는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이러면 밖으로 튕겨 나갈 위험이 아주 더 높습니다. 네. 네, 그런 장비는 전혀 구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교수님의 말씀이시고. 네. 자, 다음 또 우리 수진 어머니. 그 어린이 카시트를 해서 아이들이 잘 보이게 하는 방법처럼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안전한 승하차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승차할 때는 이렇게 이 차가 오면은 막 서로 막 우르르 타려고 하다가 사실은 또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차례차례 줄을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또 막 서로 막 뛰어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요. 또 하차 시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뒤쪽을 한번 확인하고 차례차례 내리는 게 이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네. 자, 우리 지호 어머니. 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세리미법 또 시행된 지가 이제 한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사고는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우선 세림이 청주의 그 4살 여자아이가 통학버스에 내려가지고 그 앞으로 지나가다가 그 내려준 차가 쳐가지고서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세림이 아버지가 대통령께 탄원서를 썼습니다. 우리 세림이처럼 두 번 다시 이런 식의 사고는 안 나게 해달라 해가지고서 자동차 통학버스의 구조도 바꾸고
카시트도 착용하도록 하고 인솔교사 교육받게 하고 이렇게 법으로 강화시켜 놨습니다. 이게 세리미법이죠. 근데 문제는 법만 강화시켰지 이 법을 지켜야 될 운전자, 인솔교사, 시설장의 의식과 행동은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2015년에 세리미법이 제정돼서 발의가 돼서 했는데 그때 사망사고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학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아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죠. 이런 통학버스 사고는 항상 반복해서 발생하니까 통학버스 사고 사례가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쪽에 즉시 공유되는 시스템, 공유된 자료를 가지고서 시설장, 인솔교사, 운전자, 부모님까지 서로 교육을 시키는 시스템, 그러면서 이런 크로스 체킹하면서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큰 좋은 해법이라고 봅니다. 학원 버스들이 이제 데리러 올 때 승하차를 할 때 원래 운전사 말고 안내자가 한 명 더 동승하고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학원차들은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하시고 이제 하차를 했을 때 내리셔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다시 운전해서 가시고 그런 케이스도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케이스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법에 저촉돼 있지 않는 건지가 궁금할 때가 많았거든요. 현재 2015년 1월 29일부터 세리미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이 세리미법에는 인솔교사에 동승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근데 태권도장이라든가 이런 속셈하고는 영세하다 보니까 이게 타산이 안 맞다고 우리는 좀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정부에서 2년간을 단속을 유예시켜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통학버스 운전자, 인솔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부득이 없는 경우는 이 운전자가 반드시 내려가지고서 아이들 승하차를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자칫 룸미러, 백미러나 보고서 다 내렸으려니 하고서 출발하다 보면은 종종 아이가 닫히는 문에 낀다든가 뭐 이렇게 들려놨는데 출발했다든가 해가지고서 발생하는 사고 종종 일어나는데 이런 거는 엄격한 법규 위반입니다. 이 통학버스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인솔교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철칙이 있습니다. 인솔교사는 가장 늦게 타고 가장 일찍 내린다. 전에 잠실에서 그런 사고 났었죠. 이 인솔교사가 저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5살 먹은 남자아이가 이렇게 타는데 운전자가 문도 안 닫은 상태에서 급출발했어요. 그래갖고 아이가 떨어져서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인솔교사는 가장 늦게 타라, 다 안전하게 하도록 해주고 가장 일찍 내려라, 일찍 내려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하차시켜 주라는 거고요. 또 여기 하나 더, 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철칙, 아이의 승하차 방향은 인도 쪽으로 해라. 결국은 인도 쪽으로 내리게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승차 등원시킬 때는 인도 쪽으로 내려줬는데 자기 하원할 때는 방향 가기 좋은 대로 하려고 차도 쪽으로 놓은 거예요. 이 아이가 차도로 가다가 저 앞에 경사진 도로에 주정차로는 차가 밀려가지고서 아이가 쳐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 통학버스의 승하차 방향은 반드시 인도 쪽으로 해라. 이런 기본 원칙을 안 지키면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어린이와 어머니가 함께 푸는 도전 안전박사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안전 체크를 해보세요.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다음 중 어린이에게 안전한 옷은 무엇일까요? 1번 끈이 길게 늘어진 옷, 2번 끈이 없거나 짧은 옷. 자, 이번에는 어린이들만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시죠. 네. 어린이들만. 네. 엄마와 상의를 해서 어린이들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끈이 길거나 짧은 것이 무슨 관련이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자, 정답 들어주세요. 거의 동일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1번이 하나 있고 다 2번이네요. 자, 정답은 우리 교수님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칫 끈이 길면은 문이 닫히면서 그 끈이 낄 수가 있어요. 특히 태권도장 같은 데에서는 도복끈이 끼면은 그 끌려가기 때문에 반드시 도복끈은 옷 속에 넣어줘야 됩니다. 길게 들어진 끈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네, 옷을 고를 때도 주의해야겠네요. 네, 그럼 도전 안전박사 다음 문제 주세요. 공주거리란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페달을 밟아 완전히 멈출 때까지 자동차가 간 거리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어머니와 우리 아이가 함께 주변에서 답을 적어주세요. 맞으면 O, 틀리면 X죠. 자, 정답 들어주세요. 네. 좀 다양하게 나왔어요. 네, OX, O, 네, X도 많이 나왔는데. 네. 우리 지우는 왜 X라고 생각할까요? 지우. 좋아요. 엄마랑 같이 네. 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그래요. 자, 유나는 우리 뭐라고 적었어요? 유나는요? 몰라서요. 잘 몰라서 X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정확한 문제 해결책의 방법이었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 한 번만 더 하이리 왜 오라고 했어요? 예, 일반적으로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 자, 우리 교수님 한번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지금 나온 문제는 정답이 제동거리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도 일정 거리 간 거리가 제동거리고, 브레이크를 밟아야지라고 생각하고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 간 거리가 공주거리죠. 예. 정답은 제동거리니까 X입니다. 정답은 X였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다음 문제 주세요. 버스에서 내릴 때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는지 뒤쪽을 확인하고 내립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어린이들 문제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한번 적어봐 주세요. 네, 종이에서. 자, 정답 들어주세요. 네. 네. 거의 네. 다 O라고 써주는데요. 그렇네요. 네, 정답 네.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지호는 왜 오라고 생각해요? 오토바이 안 보고 그다음에 목숨이 밟아져요. 내릴 때, 네. 안 보면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네네네. 지우는 내릴 때 먼저 내려요? 아니면은 어른이 먼저 내려요? 누가 먼저 내리나요? 엄마가 먼저 내리고 그다음에 엄마가 내려도 된다고 할 때 내려요. 그렇구나. 우리 재민이는 버스에서 내릴 때 누가 먼저 내려요? 엄마가요. 엄마가. 왜 먼저 우리 재민이는 내리지 않아요? 엄마가 넘어질 때 잡아주려고요. 네, 교수님. 예, 정답은 O입니다. 예. 우리 오토바이나 자전거 오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내려야 됩니다. 네, 모두 잘 맞춰주셨으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도 창문을 열고 손과 머리를 밖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 적어주세요. 자, 적으신 분 올려주세요. 네. X O도 3명. 있고 X도 있고. 네네. 어린이가 창밖으로 손이나 머리 내미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정답이 궁금하네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여기서요, 저 손이나 머리를 내면은 큰일 납니다. 자칫 손을 내밀었는데 옆에서 큰 차가 쌩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손 다치죠. 절대
창문 열고 손이나 머리 내미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도전 안전박사 다음 문제 주세요. 택시 이용 시 위험한 조수석에 앉지 않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해 주세요. 자, 정답 들어주세요. 네, 이번에도 O도 있고 이번에도 X. 네. 교수님 O도 있고 X도 있는데 교수님께서 정답을 한번 알려주시죠. 그 조수석은 위험하기 때문에 타지 않는다가 맞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O입니다. O입니다. 예. 조수석이 가장 위험하다면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교수님? 가장 안전한 곳은 운전석 뒷좌석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항상 차 타고 갈 때는 운전석 뒷좌석에 카시트 보호장구를 하고서 앉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네. 자, 그럼 도전 안전박사 다음 문제 주세요. 캐나다에서는 운전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차는 경찰차가 아니라 어린이 통학 차량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외국에서는요. 네. 아니, 통학 차량이 난폭 운전을 하나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정답 들어주세요. 정답 들어주시고, 네. O도 있고 X도 있고 한반 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 정답을 한번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가장 운전자가 무서워하는 차는 바로 어린이 통학버스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그 이유는 이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췄는데 추월하거나 또는 심지어 길 건너편에서 오는 차도 일단 멈춰야 되는데 이거를 안 멈추면은 벌금이 $1,000입니다. 한 100만 원 가까이 되죠. 흔히 어린이는 럭비공으로 비유합니다. 럭비공 튕기면은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들은 이 통학버스 차를 보호하도록 법으로 의무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안 지키면 강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가장 무서워하는 차라는 겁니다. 자, X라고 적으신 분들이 있는데 노아는 왜 X라고 적었어요? 어린이가 무서울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X로 했어요. 맞습니다. 외국에서는 어린이 통합차가 제일 안전해서 제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문제. 자, 그럼 다음 문제 주세요.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선 안에 섭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해 주세요. 에스컬레이터 탈 때 손잡이를 잡는 부분의 문제인데요. 정답 적어주시고, 자, 다 같이 정답 들어주세요. 저는 O인데요. 네, 전부 다 저는 O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 예, 정답은 O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에스컬레이터 탈 때는 두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우선 손잡이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앞에 노란 선이 있는데 이 손에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손이나 발이 끼면은 큰일 나죠. 빨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에스컬레이터 탈 때 꼭 알고 실천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네. 에스컬레이터 탈 때 막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던데 위험하죠. 네, 손잡이를 꼭 위험합니다. 잡고 그렇죠. 타야겠어요. 갑자기 에스컬레이터 가다가 이 작동이 멈추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쓰러지거든요. 또 뒤로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손잡이를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 주세요. 다음 중 안전한 어린이는 몇 번 어린일까요? 1번 안전띠 미착용 어린이, 2번 어른의 안전띠를 착용한 어린이, 3번 앞좌석에 탄 어린이, 4번 안전띠를 메고 뒷좌석에 탄 어린이. 요 문제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문제가 나왔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정답 적어주시고요.
자, 정답 자, 같이 들어주세요. 네, 번호. 교수님의 정확한. 정답은 당연히 4번입니다. 뒷좌석이 가장 안전하고 특히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우리 보호장구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네. 네, 지금까지 도전 안전박사 문제를 모두 다 푸셨습니다. 네, 오늘은 교통사고 중 승하차 안전사고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네.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안전체조를 준비했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안전체조를 하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아이 SOS. 엄마는 안전박사. 여러분, 안녕하세요.